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탕감률을 더 높여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말고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사람도 있고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에서 어떤 제도가 더 탕감률이 큰가.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른데 그래도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회생이 조금 더 탕감이 되긴 합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이론상은 최저 변제율이 3% 플러스 100만원, 5% 이렇게 해서 뭐 97%, 95% 정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물론 그만큼 탕감 받는 분들도 있긴 한데 실무상으로 봤을 때는 25년도 서울회생법원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중위값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이 33% 정도 변제하고 67% 정도 탕감 받았으니까 반올림하면 70% 정도 탕감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미삼각 채권의 경우에는 탕감이 안 되거나 최대 3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삼각 채권으로 되면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종합해보면 개인회생이라는 집단에 들어오면 중간만 해도 70% 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데 워크아웃이라는 집단에 들어가면 1등을 해야지 70% 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회생이 조금 더 탕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그럼 개인회생에서 원금 감면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개인회생은 소득이 200이라고 가정하면 1인 생계비 154만원 빼면 월 46만원 변제하는 거고, 소득이 300이라고 가정하면 1인 생계비 154를 빼면 월 소득 146만원을 내는 거죠. 그럼 1단계로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방금 보셨듯이 소득이 비례해서 소득 많으면 변제 많이 하고 소득 적으면 변제 적게 하는 거니까 물론 가짜 직장이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만두고 월급 낮은 대로 이직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반대로 어차피 이직할 생각이었다, 또는 자영업 너무 힘들어서 폐업하고 어딘가에 취업할 생각이었다, 나는 이직의 자유가 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월급 많이 주는 대로 이직할 필요 없는 거죠. 월급 많이 주는 데 가봐야 변제금만 높아지니까. 2단계는 생계비를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경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든지, 배우자가 아파서 일할 수 없으니까 자녀들을 내가 다 부양해야 된다고 소명을 하든지, 또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 근데 형제가 없이 내가 외동이다, 또는 형제가 있지만 형제들도 회생 파산하고 신용불량이고 상태가 안 좋다, 또는 나하고 형제가 함께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니까 공동 부양이니까 내가 얼마라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소명하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 생계비로서 월세나 교육비나 병원비 이런 걸 주장해서 변제금을 좀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면제재산이나 소액보증금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변제금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3단계는 재산 가치, 즉 청산 가치를 낮추어서 변제금을 낮추는 방식도 있는데, 요거는 잘못되면 재산 은닉으로 보아서 절차가 기각이 되거나 변제금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하기 전에 변호인한테 좀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럼 워크아웃에서 최대한 감면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신보기에 가서 신청하는 제도는 신속 채무 조정, 사전 채무 조정,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워크아웃,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전하고 신속의 경우에는 원금 탕감이 되지 않고 그냥 이자만 좀 깎아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굳이 그걸 신청할 필요성은 별로 못 느끼실 거고, 원금 탕감을 기대하신다면 그냥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 감면을 많이 받으려면 1단계로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죠.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연체된 지 며칠 안 된 사람은 연체 기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2단계는 삼각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야지 탕감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삼각 채권이 뭐냐 하면 은행 입장에서 돈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못 갚은 지 기간도 오래되었고 갚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에 채권을 손실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법원이 손실된 채권으로 분류하면 최대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데, 손실이 안 된 미삼각 채권으로 분류를 하면 탕감이 안 되거나 기껏해야 30% 정도 탕감이 되니까 삼각 채권이 되는 게 탕감을 높이는 길이죠. 근데 채무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한다고 탕감이 되고 삼각 채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삼각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은행이 자기들 내부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연체된 지 1년 정도 넘어가거나 채무자의 소득이 낮다거나 이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각자 은행이 각자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변제 능력이 작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탕감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신보기 신청은 재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신보기도 그 사람의 소득과 부양가족과 그에 따른 다달이 변제금 상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소유하는 재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탕감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럼 개인 파산하고 워크아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볼게요. 요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중요하냐 하면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대 70이 아니라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에서도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은 더 많이 탕감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원금 이자를 가리지 않고 100%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양쪽의 어느 제도를 이용해도 혜택을 많이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말고 워크아웃 하는 게 좋은가? 월급이 많고 부양가족이 없어서 거의 100% 변제하는 분들 있죠. 내가 대기업 재직하는데 20년 근속해서 연봉이 높다. 근데 자녀가 이미 성인이다. 또는 내가 연봉이 높은데 미혼이라서 자녀가 없다. 이런 분들 있죠. 월급은 높은데 부양가족 뺄 사람은 없고, 그러면 한 달 변제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36개월 변제하면 어차피 내 채무를 100% 다 변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일단 독촉 추심을 막아놓고, 그리고 90일 정도 도과하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90일 더 나아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체가 되면 상각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상각채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탕감이 더 많이 되고, 분류가 안 돼도 일부라도 탕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회생에서 어차피 100% 변제할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보낸 다음에 워크아웃도 가서 문의해보고, 거기서 얼마라도 탕감해 준다면 개인회생 취소하고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말고 워크아웃을 하는 게 유리한 사람도 있고, 파산이나 다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사람도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자기한테 적절한 채무 탕감 절차를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